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에서 온 김두일입니다. 너무 자주 와서 좀 민망합니다. 네, 민망하고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이슈들을 전달할 사람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한가하다 보니까 주로 이 자리에 제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가장 최근에 2017년도를 강타한, 게임업계를 강타한 판호가 안 나온 사건 다음으로 이슈가 된 중국 내 H5 게임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반적인 H5 게임에 대한 시장 현황을 잘 설명해 주셔갖고 이제 제 설명은 훨씬 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그렇게 시장이 가장 성숙된 시장이 현재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H5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광고와 플랫폼과 게임과 엔진 회사들이 각각의 산업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 중국입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중국 게임 산업의 분류와 변화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2017년 12월 말에 최초의 모바일용 H5용 미니게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앞에 있긴 했지만, 그리고 위챗 미니게임 샤오청시 플랫폼이 정식으로 오픈하면서 그냥 순수한 샤오청시 시장만 약 60억 위안, 1조 2018년도 그 정도 매출이 나온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늘 뻔한 레파토리지만 또 빼고 가면 아쉬운 중국 게임 산업의 발전 배경이죠. 그냥 단순 분류로 PC와 웹과 모바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PC 게임의 시대를 얘기하면 또 우리 국뽕 한번 맞아야죠. 또 항상 한국 온라인 게임들이 들어가서 시장을 열었고, 그 시장들이 현재 중국에서 이제 IP로 싸우는, 다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요 라고 이제 샨다와 이메이드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제 현재도 시장을 형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H5와 연관이 있는 게 저 웹게임인데, 이 웹게임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리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라우저 게임이라는 형태로 서비스는 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이게 웹게임이라는 시장의 표준을 만든 것은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만들었냐? 왜 이런 시장이 나왔냐? 유럽에도 웹게임 부족전쟁 이런 게 나왔지만, 중국에서 이런 시장이 형성된 거는 PC의 발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의 발전 속도를, 그러니까 램과 CPU와 그래픽 카드의 발전 속도가 실제 게임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니 저사양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최초로 생긴 PC 게임들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는 상태에서 그 게임을 하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아재가 되어 회사를 다니면서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우리 같은 게임 회사 사람들이야 게임하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뭘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지만, 중국의 일반적인 회사에서 게임을 한다는 거는 이제 당장 파이어될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몰래 잠깐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웹게임이고, 이게 중국 특유의 BM, 돈을 뽑아내는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머리만 쓰고 손발을 쓰지 않는 형태의 게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게 웹게임 시장입니다. 요 웹게임과 PC 게임이 이제 합산된 형태로 이제 어떤 스마트폰의 폭발적 성장을 통해 나온 게 이제 모바일 게임이죠. 이건 이제 그냥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편의성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거. H5 게임은 이제 웹게임에서부터 발전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이어지게 됐고, 현재 샤오청시를 포함한 각각의 플랫폼들이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게 별도의 질문 타이밍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요 중간에 중간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끊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왜 그러면 H5 게임 시장이 갑자기 2017년도 후반부부터 태동하기 시작해서 2018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가에 대한
배경인데 이 부분은 좀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중국을 바라보시는 여러 형태의 회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아까 모비게임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편의성과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 기회, 틈새 시장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현재 게임 시장을 때려잡고 있죠. 거기는 왜 때려잡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히 유독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탄압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뭐 우리 한국의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듯이 뭐 8개월 가까이 중국 내 판호가 나오지 않아 갖고 신작들이 나오지 않고 기존의 어떤 뭐 실적에 목마른 중국 회사들은 손가락을 빨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신규 회사들은 게임을 만들어 놓고 내지를 못하니 죽어가고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다들 나도 죽겠다 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H5 게임의 수요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구글과 애플로 통칭할 수 있는 모바일 앱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은 굉장히 지금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굉장한 마케팅 버짓을 부담하지 않고 게임 자체도 굉장한 대작, 자체의 굉장한 IP를 가지고서 만들고 있지 않는 한 현재 기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그런 가운데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고통을 안 받는 분들은 주로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지만 어쨌든 중국도 똑같습니다. 소수의 몇 개의 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센트와 네이즈가 뭐 전체의 70% 정도를 먹고 있는 비정상적인 시장 속에서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상장한 회사들조차도 다들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오전에 했던 동남아 시장에 왜 중국 게임들이 핫하냐? 여기에 있는 이렇게 경쟁을 피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동남아로 가서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고 왜 요즘 한국 시장에 중국 게임들이 유독 많이 보이느냐? 그 경쟁을 피해서 한국에 와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죠. 문제는 동남아 시장도 텐센트가 뭐 대부분 먹고 있다는 건 함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H5 게임 시장도 어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적 전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H5 게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이건 뭐 그냥 제가 분류한 겁니다. 누가 뭐 이렇게 분류한 게 아니고 제 맘대로 분류한 거니까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웹게임에서 모바일 H5로 게임한 H5 게임으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유명한 IP, 중국에서 가장 히트한 한국 게임 IP 두 개가 뭘까요? 이 정도는 과감하게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반응이 없죠. 리액션이 없으신데 미래의 전설 2와 뮤입니다. 이 두 가지 게임은 지금 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들어가서 한 10년 넘게 PC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중국 내 많은 게임 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자양분 역할을 하고 나서 요즘에 와서는 IP로 다시 재탄생해서 지금도 열심히 잘 먹고 사는 IP가 됐죠. 그러고 있고 그 외에 뭐 나머지 뭐 삼국지라든가 뭐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게임 IP입니다. 그런 게임 형태로 나온 이제 웹게임에서 모바일 H5로 발전한 사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텐센트 미니게임 혹은 알리바바 미니게임 혹은 다른 여타 뭐 진로토티아의 미니게임 등등등 이거는 각각의 플랫폼들이 아까 역시 모비게임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업적 접근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게임들을 유치하고 그 속에서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는 통칭해서 꼭 텐센트 것만을 제외한 모든 어쨌든 미니게임 시장을 통칭해서 샤오청시 미니게임이라고 그렇게 중국에서는 호칭을 합니다. 오늘은 저는 주로 샤오청시 위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요 두 개의 대표적인 한국 IP를 가지고 성공한 H5 게임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위에 거는 川崎来了.
되게 미르의 전설입니다. 뭐 저 정도 금액이 지금 이제 매출이 나왔고요. 뭐 지금 이 주제와는 상관없는 곁다리 얘기지만 저기 개발사 저장 지울링이라는 회사가 아직까지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주지 않고 있어갖고서 네, 열심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고 저 밑에 있는 대천사 지검 H5는 한국의 구글에도 정식으로 출시가 돼서 제가 그때 봤을 때 뭐 20위권 매출까지 올라간 거를 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 스토어에는 자주 못 들어가 보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열심히 매출을 내고 있어갖고 전민기적 그러니까 뭐였지 이게 한국에서 뮤오리진 뮤오리진 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그거에 준한 그냥 되게 가성비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37게임스라는 회사가 정식으로 수권을 받아서 개발을 했고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곁다리지만 이 37게임스에서 이 전기, 미르의 전설 IP를 가지고서 전기폐업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내서 월 뭐 한 200억씩 벌다가 이제 얘네들은 뭐 샨다에서 수권을 받았는데 위메이드가 돈 내놔라! 뭐 한 2년 싸우다가 최근에 위메이드가 이겼던 사건도 있습니다. 네. 샤오청시의 뭐 아주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입니다. 2017년도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이제 1억 명 이상. 네. 게임 숫자는 이제 7,000개를 돌파했습니다. 평균 사용 시간은 13분. 네. 플랫폼들은 뭐 저기 뭐 웨이신, QQ, 타오바오 뭐 쭉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쭉 있어갖고 가운데는 게임 사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있는 이제 사용자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현재는 뭐 이 시장도 이제 텐센트가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른 플랫폼들이 그 시장에 무언가를 조금 더 이제 파일을 뺏기 위한 뭐 물밑 경쟁 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아까 모비 게임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겹쳤네요. 네. 제가 두 번째로 한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이걸 일일이 설명했으면 저도 굉장히 말이 많아질 뻔했는데 왜 일반 앱게임과 미니게임, 샤오청시의 그 장단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사실 한국은 별 상관이 없죠. 한국의 경우는 구글과 애플만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티스토어도 있죠. 원스토어도 있죠. 네. 세 개만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가서 게임을 서비스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중국의 경우는 뭐 100여 개가 넘는 수많은 서드파티 마켓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마켓에서의 이제 뭐 유저 유입을 해야 되는 퍼블리셔가 됐건 개발사가 됐건 내 게임을 갖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독점적인 플랫폼이 아닌 이 100개를 일일이 다 다니면서 문을 열고 저희를 받아주세요 하는 되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은 미니게임은 그런 거 없이 하나 받은 상태에서 그냥 그 내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유저의 유입 과정이 되게 산뜻합니다. 뭐 조금 더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현재 기존 앱 마켓의 생태계입니다. 뭐 되게 복잡하죠. 중국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3자 마켓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식의 뭐 동영상 어플, 뭐 SNS 이게 광고 유저 유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과 이쪽에서의 또 개발사, 퍼블리셔, 매체, 사용자가 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개발사 입장에서 요즘은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아까 뭐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어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대다수의 몇몇 플랫폼이 다 수익을 독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퍼블리셔나 개발사들이 수익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이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어갖고서 사실은 레비뉴를 별로 안 주거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90 이상 먹고 나머지 10을 갖고 이 나머지 회사들이 나눠 먹어야 되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의 앱 마켓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반면 샤오청시의 생태계는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채널 플랫폼에
텐센트가 됐건 알리바바가 됐건 바이두가 됐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올리기만. 올리는 것도 뭐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는 매출 기준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자료를 공개하신다고 하니 한번 천천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일종의 H5의 앱 애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내 미디어에서 이렇게 순위를 먹습니다. 인기도와 매출 대유도를 해서 뭐 알라딘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순위를 먹인 뭐 탑 50인데 요거는 한번 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천천히 하나씩 특히 뭐 중국 내 진출을 하시려고 혹은 중국 내 어떤 게임들이 유행하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니게임 트렌드를 조금만 더 볼까요? 네. 이 결정적인 이유가 빨갛게 제가 써놨는데 개인 개발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빨갛게 적어놓은 겁니다. 판호 없이 게임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현재 작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규제라는 이슈 때문에 게임들을 서비스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서 다들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판호 없이 게임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H5 개인 개발자에 해당되는 사례였습니다. 단 이 경우는 인앱은 없고요. 광고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개인이란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개인은 아니고요. 근데 점점 기업화돼서 이제 기업화돼 있는 수많은 개인 개발자들의 이제 그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텐센트의 작년에 가장 핫했던 게임 5종입니다. 네, Follow Did You, 그다음에 Fawi Fall, Taoi Tao, 그다음에 저거는 피아노 타일 2고요. 얘는 뭐죠? 저게 크로스파이어 등등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중국 내 또 지금 현재 H5 게임 시장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나온 탑 3입니다. 여기 이제 주로 미니게임 쪽이고 이쪽은 텐센트 쪽에 있는 것들은 장르들이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월별 순위를 먹이는데 11번 탑 50위 안에 들어갔던 거고 10번, 8번, 7번, 6번 들어갔던 게임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1번, 10번에 들어갔던 게임들의 경우는 텐센트에서 직접 개발해서 런칭을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을 한 거고 이제 요 상위권, 7위권, 7위, 6위 정도 왔을 때부터 는 이제 다른 외부 파트너 회사들의 게임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밑에는 이제 장르들입니다. 유행하는 장르들을. 낱말 맞추기, 벽돌 깨기, 퀴즈, 건물 짓기, 시뮬레이션. 합치는 거는 이건 뭐라고 제가 이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 그냥 합치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뱀 꼬리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죽고 커지고 뭐 그런 형태의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달리기. 이런 장르들이 현재 작년 2018년도에 가장 좋은 성과들을 냈던 게임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A레벨과 B레벨로 그렇게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A레벨의 경우는 게임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 자체로 큰 성공을 해서 이제 어떤 플랫폼과 맞짱을 떠가는 형태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회사. 뭐 한국으로 비유하면은 썬데이 토스 같은 회사겠죠. 썬데이 토스 같은 회사가 이제 애니팡으로 처음에 히트를 하고 나서 비슷한 게임들을 쭉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자체적인 이제 브랜드 양산을 해나갔던 형태의 이제 전략으로 보면 되고, B의 경우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DAU로 유저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 속에서 생기는 어떤 광고 매출을 갖고 유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저 이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해서 각각 비슷한 게임들을 이제 옛날 증가가 했듯이 계속 내놓으면서 그 안에 이제 자체적인 내부 이제 크로스 프로모션을 하면서 유저들을 이어가는 형태로 발전을 한 게임들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단순하게 게임 개발사와 게임 그 플랫폼만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금 현재 그 H5 게임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속에 각각의 포지셔닝을 차지하고서 충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뭐 광고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미디어나 그 다음에 엔진, 예, 그다음에 심지어 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생겨갖고서 그 속에서 각각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이쪽 예, 플랫폼 경쟁에서 뭐 누가 텐센트의 독주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알리바바나 뭐 예, 다른 경쟁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틱톡 요즘 뭐 글로벌에서 핫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현재 이제 액티브 유저를 가지고서 이제 이 시장에서 텐센트의 점유율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뭐 실질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서비스를 하냐? 그냥 3단계입니다. 신청하고 개발해서 올리면 됩니다. 뭐 저희가 참고로 시험 삼아 2개의 게임 정도 샤오청시 게임을 한번 올려봤는데 뭐 개발 기간이야 각각의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실제 처음에 저희가 그 개발자 계정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일 정도 걸렸고요. 실제 뭐 게임 하나 그 감수해서 이제 최종 이렇게 승인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첫 번째는 뭐 하루, 두 번째는 3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글, 애플 검수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오래 기다렸던 또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볼 수 있고 특이한 거는 예, 광고 SDK의 경우는 그쪽 현재 뭐 텐센트든 알리바바든 예,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자체 이제 그 플랫폼을 붙여야 한다라는 뭐 이게 약점인지 장점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예,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용량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용량은 4메가 정도의 저용량 위주로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분배 기준입니다. 개인 개발자, 즉 아까 말씀드린 판호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개발자들의 경우는 5대5입니다. 5대5 평균적으로 5대5고 인앱이 가능한 법인의 경우는 개발자가 60을 먹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텐센트의 경우는 아이디어 게임을 선정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봤던 게임과 좀 다른 좀 특이한 형태의 게임이야 라고 걔네들이 인정을 해주는 경우는 개발자한테 70% 분배를 해줍니다. 물론 저 기준은 그들만 알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은 이 H5 게임의 지금 중국 내 분위기도 굉장히 벌써 이제 레드 오션화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던 성공 신화들, 성공 사례들이 나온 다음에 뭐 이제 중국 특유의 공장형 이제 게임 공작소들이 마구마구 생겨서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막 몇백 개씩 생겨나서 뭐 일시적으로 자본을 끌어와서 막 생산을 해냈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아까 제가 앞단에 한 7,000개 정도의 게임이 이제 올라가 있다고 했지만은 이게 상반기 때는 한 1,000개도 안 됐었던 게 갑자기 하반기 때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한국 회사들한테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미니게임이 있어요. 이거를 그 샤오청신에 올릴 수 있을까요?로 가서는 안 되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게임들과 어떤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게임은 어떤 것들이 다릅니다. 뭐 이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됐건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매체나 미디어 전략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데요. 아까 그 동영상, 그 홍콩의 그 플랫폼 회사에서 나온 동영상에 이제 살짝 맛만 보였지만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중국은 단순하게 그냥 게임과 광고의 영역을 넘어서 이미 교육과 전자상거래의 연동까지 지금 현재 H5에서 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시장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다 아실 텐데
사실은 이제 그 시장도 선정을 했던 알리바바, 전자상거래를 갖고 있고 좀 더 선정을 했던 알리바바가 굉장히 이제 그 텐센트를 앞서가는 양상이었는데 작년에 이 H5 게임을 통해서 그 속에서 위챗페이에 대한 결제의 영역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텐센트 측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제 위챗 샤오청시에서는 위챗페이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즉 게임과 교육, 전자상거래가 연동된 종합형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개별 그 CP들 입장에서도 한번, 왜냐면 이게 다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혹은 뭐 플랫폼을 넘나드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좁은 시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이제 쭉 큰 시장에서 연결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는가를 바라볼 수 있지 않는 그런 어쨌든 큰 그림이 이미 중국에서는 뭐 중국이 뭐 이러는 저러는 규제도 많고 뭐 어떤 흔히 말하는 뭐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각 이런 어떤 이 많은 사용자를 바탕으로 한 사업적 큰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은 정말 대륙의 어떤 이 기질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국은 뭐 굉장히 안타깝죠. 협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시장, 그나마 작은 시장을 어떻게든 더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더 이렇게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 게임을 하고 어떻게 갈까 중국에? 뭐 간단합니다. 이것도 직접 가는 거 혹은 뭐 간접적으로 가는 거, 중도로 가는 거. 직접 가는 거는 아까 그 샤오청시 개발자 센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인 개발자를 고용을 하세요. 중국인 개발자. 지금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 중국인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중국인 그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분 통해서 그냥 그 개발자 등록을 하고 바로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분이 잘 됐을 때 먹고 도망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는 막기 위한 방법은 찾으셔야 되고요. 퍼블리셔를 통해서 개발 납품을 하는 형태. 근데 뭐 이거는 많이 해보셨죠? 뭐 이 온라인과 모바일 각각 많이 해보셔갖고 별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누군가 있다. 뭐 혹은 뭐 텐센트가 하자 그러면 뭐 거절할 것은 없을 테니까 어쨌든. 최근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 샤오청시 관련해서 한국의 유명한 음악 게임 IP인데 이제 작년 4월, 5월 막 그냥 엄청나게 핫할 때 이제 텐센트에서 와서 이제 계약을 뭐 하자라고 해서 이게 뭐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결국은 흐지부지 부러진 상황들이 있는데 대기업들이랑 할 때는 또 그만큼의 또 이렇게 이제 절차가 길어진다는 것도 그 생각해보니까 네오이즈 그 음악 게임 뭐죠? 그 저기 그거 딱이네요.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지 파트너십을 발굴해서 올리고 뭐 이렇게 SDK 붙이고 하는 것까지는 어디 뭐 이렇게 대행사를 찾으시고 여기서는 이제 개발만 해서 넘기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2개 정도 서너 개 정도 진행을 하다 2개는 이제 런칭을 했고 2개는 중간에 이게 뭐 여러 가지 개발적 제약에 부딪혀갖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 정도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칼같이 맞췄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